제25대 새마을운동 중앙회장에 염홍철 전 대전시장이 선출됐습니다. 염 신임 회장은 선거에서 98.76%라는 득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염홍철 회장을 이민영 아나운서가 만나봤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먼저 제25대 새마을운동 중앙회장에 취임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취임 초기에 많이 분주하실 텐데 이렇게 CNB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 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새마을운동 중앙회장이 선출이 됐습니다.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그동안에 사회생활을 오래 했지만 네. 한 반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반은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운동 조직의 책임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바라는 일입니다. 예.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도 있고 정말 기쁘게 이 일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그동안 늘 대전에 쭉 계셔왔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제 회장에 선출이 되시면서 조금 멀리 예. 가시게 됐는데 예, 예. 그동안 지역 신문사에서 아침 칼럼도 오랜 시간 동안 기고를 해 오셨고 그리고 CNB에서도 염홍철의 사람과 세상이라는 예.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대전 시민들과 함께 예. 가까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리적으로 거리가 좀 멀어졌어요. 느낌이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 대전은 저하고 뗄 수 없는 관계이죠. 예. 제가 어렸을 때 자란 곳이고 또 40대 후반에 대전시장에 취임해서 그때는 임명직 시장이었습니다. 3번이나 대전시장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간으로도 한 10여 년 대전시장을 했기 때문에 대전과 저와는 뭐 어떻게 보면 일체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새마을중앙회 회장을 맡았지만 직책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월요일 아침 새벽에 출근을 하고 제가 근무하는 곳은 성남입니다. 예. 그리고 금요일 다 일 마치면 대전 집으로 퇴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직책은 맡았지만 대전을 떠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회장님께서는 뭐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대전 시민들에게는 대전 시장님으로 좀 호칭이 익숙해요. 예. 이제는 회장님으로 만나게 될 텐데 이전에 새마을운동 중앙회장이라는 직책을 좀 맡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뭐 상당히 한 10위권에 들어있는 나라가 됐잖아요. 물론 시민들이나 국민 개개인의 삶은 어렵기도 하고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경제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국제적으로 본다면 오늘 발표한 것 같아요. 오늘 OECD 발표에 의하면 GDP가 추정치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9위라고 발표를 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국이다, 선진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조금 주저되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사회 문화적으로 선진국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국민 상호 간에 어떤 불신이 많고 또 남을 배려하는 그런 정신이 좀 약합니다. 특히 공동체 의식, 공동체 문화가 형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할 때도 뭐 그런 일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런 국민의 의식이 좀 변해서 그걸 뭐 우리 전문용어로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자본하고는 좀 다른 뭔가 배려하고 서로 믿고 공동체 의식을 더 확산시키자 그런 얘기인데 그것을 더 강화시킬 필요 있다. 그러면 명실공히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사실은 새마을운동이 그 일을 담당하는 그런 국민운동 조직이기 때문에 그 일에 앞장선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보람이고, 또 제가 그동안에 공직 생활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사명감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그게 무슨 공직자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을 맡아서 하면 저한테 큰 영광이고 보람이겠다 하는 생각을 줄곧 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앙회장을 맡게 되신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예. 회장님, 그러면 이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어떤 기구인지 우리 시민 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뭐 되게 새마을운동하면 되게 알아요. 예. 그러나 요즘은 지금도 새마을운동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실 정도로 조금 과거에 비해서는 좀 저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200만 회원을 거느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국민운동 조직입니다. 물론 뭐 중앙회가 있고 각 시도 지부가 있고 또 시군 구 그리고 읍면 동까지 조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에요. 대전도 제가 알기로 한 9만 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 중에서 회비를 낸다든지 적극적인 참여 인원은 좀 적을지 모르지만, 어떻든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떤 유대감이 있는 200만 조직을 가지고 있는 국민운동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큰 단체다, 이렇게 일단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번에는요, 그 회장님께서 생각하고 체감하시는 이 새마을 운동이란 무엇일까요? 옛날에 저희 또는 뭐 저희 후배들도 새마을의 3대 정신 해가지고 네. 근면 자조 협동, 이걸 외우고 다녔어요. 시험 문제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근면 자조 협동, 이걸 외울 수 없으니까 앞에 근자협 그래야 제대로 쓰잖아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뭐 침투되어 있다고 그럴까? 그리고 새마을 노래를 우리 국민들이 다 불렀어요. 그리고 새마을 기, 지금도 우리 전국 16개 시도의 시도 청사에 새마을 기가 나부깁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조직에 의한 운동이라기보다도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운동이다. 다만 200만 그 활동가들에게 위임을 한 거다. 새마을 회원들에게 위임한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2년 전인가 새마을 대회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새마을 운동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공무원증을 차지하는 공무원이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자격은 없지만 공무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어요. 예, 그만큼 새마을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그러나 이제 50년 전에 비해서 약간의 부침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같은 게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다시 제자리에 와서 그 당시의 근면자조 협동이라는 3대 정신을 또 이 시대에 맞게끔 생명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존경이라든지 이런 시대 정신에 맞는 가치로 다시 뭐 바꾸는 건 아니고 원래의 그 정신을 이어가면서 이것을 또 새롭게 이 시대에 맞게끔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중앙회장 그 선거 당시 여러 가지 공약들을 약속을 예. 하셨어요. 새마을운동 중앙회에 대한 위상을 제고하고 예. 그리고 제반 법령을 정비한다는 점, 그리고 또 특별히 관심이 갔던 것은 해외 사업을 확대한다는 점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회장님께서 직접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뭐 법령 정비는 이제 새마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과 관련한 법령, 또 세제와 관련한 법령,
그런 것들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 분권화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 얘기는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 또는 어떤 제도가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든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권한이 중앙에 집중된 것보다는 이렇게 분산하는 분권화, 이것이 민주주의 원리다. 이런 원론적인 생각에 근거해서 새마을도 중앙회에 가지고 있는 권한을 시도나 이런 데 이렇게 분산시키는 분권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고, 지금 이제 특별히 해외 사업을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더 새마을을 더 할 정도로 해외 사업이 활발합니다. 물론 새마을 중앙회에서 또는 새마을 시도 지부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일반 부처에서, 코이카 같은 부처에서 하는 사업도 새마을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브랜드가 새마을입니다. 그만큼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18개 국가에 한 170개 마을, 새 마을이 있습니다. 그것에 현지 지도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중앙회와 그 사람들하고 교육도 하고 우리가 현지 방문도 하고 아주 소통을 많이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SGL, S는 새마을, G는 글로벌 리그 해서 46개 회원국을 가지고 있어요. 46개. 그리고 우리가 회장국이죠. 회원국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각국의 새마을회를 조직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 그러면 A라는 국가의 새마을회. 그러면 거기서 뭐를 하느냐? 새마을 정신이 뭐냐 하는 것을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모임 같은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교재도 이제 지금 새롭게 정비를 합니다. 영문으로 만들고 그 나라 말로 만들어서 새마을 정신이 뭐다라는 것을 그분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토론하고, 또 그러면 그 새마을 정신이 그 나라에 지금 46개 나라에 상당히 확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그것이 그 나라 교과서에, 아이들 공부하는 교과서에 한국의 새마을 정신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인데, 이것은 이 지역 개발의 하나의 모범 사례다. 이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게끔 몇 나라에도 좋으니까 교과서에 좀 등장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계획하신 일들 잘 이행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발맞춰서 새마을 운동이 여기에 좀 결합이 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최근 서울 백범 기념관에서 한국판 뉴딜 새마을의 만나다를 주제로 제1차 대한민국 그렇죠. 지편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과 새마을 운동의 결합 방안을 논의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결합 방안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그런 세미나를 아마 시도 이렇게 순회하면서 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서 그런 세미나를 했는데, 한국판 뉴딜 정책 새마을과 만나다, 그런 제목을 했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세계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후변화, 이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후협정에 190개국인가 참여하는 파리 협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후협정을 했느냐? 이상기후 때문에 지구는 온난화, 뜨거워졌습니다. 물론 반대로 차가워지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재 1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10억 톤입니다. 515톤.
그걸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이것을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겠다 이런 예.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거에 대해서 좀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이것은 실천 가능하다,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우리나라도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은 꼭 기후 변화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그린 뉴딜이라는 것은 기후 변화나 이런 거에 대응하는 겁니다. 기후 변화. 그러니까 그 피해는 산불이 나고 장마가 들고 또 이 가뭄이 있고 이런 세계적인 현상이 우리가 최근에 느끼잖아요. 작년만 해도 우리나라만 해도 1월이 굉장히 더웠어요. 그리고 장마가 과거에는 뭐 3일, 일주일인데 요즘은 한 달, 두 달이에요. 중국에서 67일인가 장마가 계속됐어요. 예, 이것이 작년에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그랬죠. 예. 이것이 이상 기후입니다. 이것은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다. 이것은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요. 탄소 줄이기 운동을 국정에 큰 어떤 과제로 설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전기를 조금 쓴다. 전기를 조금 쓴다. 또 전기를 조금 쓰려면 뭐 자동차 타는 것보다는 걸어 다닌다.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200만 새마을 회원들이 실천하고 또 주위에 권고해서 좀 탄소 줄이는데 앞장을 서자 하는 것이 지금 그 정부와 새마을운동과 손잡고 하는 탄소 제로화 운동에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회장님께서는 대전시장으로 역임하셨던 그 시절, 뭐 앞서 이제 말씀 예. 이제 직접 본인이 해주셨는데 지역 공동체를 위한 복지 만두레 사업을 성공적으로 펼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역할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시장할 때 이제 지금 얘기한 복지 만두레 예. 그것은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 사업을 펼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지역에서 좀 동단위에서 그 다음에 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그 서로 배려하고 서로 믿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자 이런 것이죠.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그것은 뭐냐면 각 그 동네 뭐 동단위보다 더 적은 아파트 단위에서 7명 이상이 계획서를 냅니다. 골목이 좀 어두운 동네는 벽화를 뭐 그린다든지 우리는 엄마들이 아이들하고 동네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는다든지 하는 뭐 이게 다양하죠. 그때 제가 할 때 190개 마을에서 그런 걸 했으니까 그 뒤에 뭐 더 많아졌죠. 이것을 이제 이른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시에서는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보통 작게는 200만 원에서 아주 큰 것은 2천만 원까지인데 2천만 원, 1천만 원 이상은 별로 없었고 3,400만 원을 지원하면 그 돈 가지고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그냥 자율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전 동네가 전국적으로 네. 그런 운동을 펼치면 저는 뭐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확 변한다. 뭐 그런 뜻으로 그런 사업을 전개했는데 지금 새마을에서도 그와 비슷한 사업을 이미 하고 있고 네. 또 제가 가서 그것을 조금 더 체계화해서 더 좀 심도 있게 확산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새마을운동 중앙회를 운영을 하시게 될 텐데요.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뭐 우리 중앙회 뭐 직원들은 물론이고 새마을 운동에 참여하는 정말 200만 새마을 가족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국민을 아주
잘 받들어야 된다. 예. 그리고 애국심을 가져야 된다.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을 잘 받들어야 되고 애국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정신적 기조 하에서 새마을운동을 펼치면 좀 뭐 어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앞으로 뭐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중앙위와 관련해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그런 말씀들도 예.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운동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특이하죠. 국민운동이라는 것은 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은 50년 전부터 전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전통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전 국민이 다 참여할 수는 없으니까 200만 우리 새마을 활동가 가족들에게 위임을 했다. 그런 표현을 아까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새마을운동 하는 사람들은 몸으로 참여도 하지만 회비도 냅니다. 재정적인 부담까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또는 지역사회가 또는 기관 단체가 새마을 운동에 참여하는 분들을 좀 격려하고 칭찬하면 그분들이 아마 더 신나서 더 열심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마을 운동 물론 뭐 그거에 대한 지적도 해주시고 고언도 해주셔야 되지만 우리 새마을 운동 하시는 분들을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시면 더 큰 성과를 거둘 것이다. 그것을 그저 국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함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 제가 회장님을 처음 뵀던 게 90년대였던 것 같아요. 이제 4대 대전시장을 하셨고 8대 그리고 10대까지 하셨는데 1990년대 한 중반 정도. 지금 이제 한 3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외적으로 뵀을 때 거의 별 차이가 없어 보이세요. 건강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굉장히 건강한데 저는 보통 건강 유지 비결이 뭐냐 하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부모로부터 건강한 어떤 DNA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것 같아요. 비교적 건강 체질입니다. 그게 이제 건강의 하나 이유고 두 번째는 운동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도 2만 보 또는 3만 보씩 매일 걸어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고 그걸 뭐 최근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꾸준히 했어요. 몇십 년간 했습니다. 그런 운동. 그다음 세 번째는 비교적 낙관적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스트레스를 잘 안 받아요. 모든 것을 그냥 좋게 생각을 하니까 정신적으로 어떤 스트레스가 없는 그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세 가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19를 힘들어하고 있는 대전과 세종, 충청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저는 굉장히 낙관주의자다 그런 얘기했잖아요. 좀 긍정적으로 모든 걸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분들이 들으시면 조금 언짢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만의 지금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비교적 우리가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 세계 모든 나라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요. 그러나 어려운 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금년이 지나면 이제 마스크를 벗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비대면이 이제 대면 사회로 변화도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얻은 교훈도 많아요. 그것으로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삶의 태도다 이렇게 느끼는 것도 있으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코로나가 다 극복된 뒤에 어떤
뉴노멀이라고 그랬는데 새로운 일상이 좀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11월을 고비로 해서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힘들지만 이것이 극복되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고 또 우리 경제가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위권을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나라가 됐으니까 이걸 잘 살려 나가면 지금 자영업자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날이 올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잘 극복해서 빨리 좋은 날을 회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국에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심리적 거리는 우리 대전 시민들과 늘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